안녕하세요. 강학원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엑셀의 소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초 강좌, 친절한 차쌤에게 배우는 엑셀 기초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말로 스프레드시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표 형태를 가진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표 형태의 셀에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거래처 원장이라든가 각종 장부들 그리고 매출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군데에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통합 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엑셀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작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 작업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표도 넣어야 되고 기타 다른 계산이나 통계에 관련된 회계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문서는 엑셀로만 문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는 강의 중에 몇 가지 요령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 놓은 것인데요. 보고서나 아니면 설명회, 기타 발표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 차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서는 표 계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 동영상은 실제로 엑셀에서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동영상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도형이나 조직도 같은 그러한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목록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같은 작업을 자동화해서 쉽게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엑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기능들도 하나씩 둘씩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2010 버전하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2021 버전인데요. 그 사이에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2010 버전과 2021 버전의 큰 차이점을 보면은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엑셀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엑셀을 구매하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밑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버전 엑셀도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엑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만 독립적으로 따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고 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 안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를 구입을 하시면은 엑셀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고 하는 웹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가정용 버전이 있고 비즈니스용 버전이 있고 기타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버전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버전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65 패밀리가 있고요. 365 퍼스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홈 앤 스튜던트. 가격은 패밀리 365 버전은 최대 6명의 아이디로 각각 6개의 아이디로 따로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1개월에 11,900원 또는 1년에 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구독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8,900원이나 1년에 89,000원을 지불을 하고 구독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 번 지불을 하면은 영구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것은 나중에 오피스가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던가 할 때 업데이트 되는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이따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테라바이트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제는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제휴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즈니스용 버전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요 가정용 버전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정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비즈니스용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은 현재 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구입을 하면은 결제가 완료되면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작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엑셀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설치 진행 과정이 끝나면 엑셀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버전 엑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ffic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기능 사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365 웹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본인의 이니셜이 여기에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 이니셜이 안 뜨거나 현재와 같은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이 됐으면 여기 오시면은 자, 지금 여기가 엑셀입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셔서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새 통합 문서, 새 빈 통합 문서를 열으셔서 작업을 하시고 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할 때는 여기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계정인 경우에는 50GB 정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오피스 365를 구독한 사용자는 1TB까지 저장이 됩니다. 웹 버전 엑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화면 구성 요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시작 페이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문서를 새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으셔서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 제일 위에 자, 이 부분이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에 통합 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문서를 열고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는 작업을 하고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면 통합 문서라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를 열고 한 번이라도 저장을 했으면 저장할 때 지정된 파일 이름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곳이 그리고 제목 표시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창이 최대화되어 있지 않을 때 제목 표시줄에서 창을 내 맘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줄일 수는 있지만 이동은 제목 표시줄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목 표시줄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최대화 되어 있지 않은 창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홈, 삽입, 그리기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은 메뉴 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열려 있는 곳은 홈 탭.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을 열면은 아래에 데이터 탭에 해당하는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고요. 자, 홈 탭은 자, 하위 메뉴들을 보여주는 곳. 이곳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이곳은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분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구분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격리된 공간 하나는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여기 밑에 그룹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명이 나와 있고요.
이 리본 메뉴에 맞춤 그룹의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지 않고 다른 메뉴들이 또 있을 때는 요 옆에 이렇게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 아래쪽으로 향한 화살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리본 메뉴에 없는 다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더 메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죠.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특정 메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홈 탭으로 가셔서 맞춤 그룹까지 오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에서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은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는 셀에 주소를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고 계산을 할 때 계산 결과는 셀에 나타나고 그 계산의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 시트 안에 모든 셀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거나 이 시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의 글꼴을 변경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방향은 열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이 열 방향에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첫 번째 A, B, C, D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향은 행이라고 하고요. 자,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첫 부분은 행 머리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열의 2번 행, 두 열과 행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 셀의 주소는 B2번 셀이라고 부릅니다. B2셀. 그래서 셀 주소는 우리 아까 배웠던 이름 상자에 나타나고 그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셀의 주소를 입력을 할 때는 열 먼저 행을 나중에 이렇게 주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트 탭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통합문서에는 시트가 한 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시트를 여러 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장부를 한 군데 모아놓고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엑셀 문서를 한 군데 모아놓고 이 파일 하나에서 통합문서 안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이 부분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보기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에서 화면 축소 확대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이 눈금을 좌우로 이동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오른손으로 마우스 가운데 휠을 굴려주시면은 방향에 따라서 축소 확대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축소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가운데 휠 요 기능으로 축소 확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더 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엑셀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각 부분의 명칭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우리 이전에 배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열, 행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기는 열 머리끌, 행 머리끌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열이나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경우에는 표를 작성하다가 누락된 줄 모르고 특정 내용을 누락시켜서 작성을 했을 때 행을 추가해서 누락된 내용을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행은 필요 없는 열이나 행은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나서 행이나 열을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추가, 여기는 삭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면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이 까맣게 되면서 내가 입력하는 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서 시트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저장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저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엑셀 문서를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할 때 원본을 보호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원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이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었던 기존의 문서는 그대로 보호가 되면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지정한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 위치나 또는 관리하기 편한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파일명만 보고도 내가 필요한 파일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설치 과정, 엑셀 화면의 각 구성 요소의 이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